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사주드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촬영하는 날이 10월 26일 아침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이 11.6 사태가 일어난 일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신 날이고, 그리고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건희 회장의 사주도 좀 보면서, 또 11.6 사태니까 우리나라의 그 근대화를 이뤘던 분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살아계셨을 때 이 삼성이라는 회사를 세계적인 글로벌 회사로 키웠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 경영을 하시면서 뭐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뭐 민주적이지 못한 그런 면도 있었다, 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성인군자가 와도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든지 100%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만약에 노조를 인정하고 그렇게 했으면 지금의 삼성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현대 같은 경우에는 노조를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고생을 해요. 허구한 날 맨날 뭐 파업한다 그러고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삼성은 이 현대에 비해서 그런 점에서 좀 장점이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삼성이라는 회사가 한국의 이미지를 아주 좋게 만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삼성이 한국 회사라는 거, 이 점을 상당히 놀라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회사가 한국에 하나만 더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삼성 같은 회사가 한국에 하나가 더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훨씬 더 살기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경영인들은, 사람들이 뭐 그 사람이 재벌이다, 돈이 많은 사람이다 뭐 그러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경영을 잘 함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잖아요. 그 삼성 그룹에서 그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가장 선망하는 회사잖아요. 그런 회사를 이제 만들어서 그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드신 분이 이병철 회장하고 그 아들인 이건희 회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월 26일인데 이 박정희 대통령도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외국에 나가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딱 봤을 때 한국이 잘 산다는 거, 뭐 삼성이라는 회사도 있고 현대라는 회사도 있고, 예전에 전쟁 끝나고 상당히 못 살았는데 지금 아주 잘 산다는 거, 이 점을 높이 평가하는 거지, 뭐 한국이 짧은 시간 안에 민주화가 됐다든가 그런 건 사람들이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이나, 그리고 어제 돌아가신 그 이건희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한국을, 우리나라를 이렇게 못 사는 나라에서 상당히 선진국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좀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휴대폰을 쓰면서 상당히 높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계의 밤에 찍은 한반도 사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어때요? 한국은, 남한은 막 환하잖아요. 서울 수도권하고 대도시 주변으로 해서 환한데, 북한은 평양에 비 쬐끔한 거 하나 있고 껌껌합니다. 껌껌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북한이라는 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못 살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김일성하고 김정일, 김정은, 이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반대로 한국을 잘 살게 만든 사람이 뭐 박정희 대통령이라든가 이병철, 정주영, 이건희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은 이 핵심을 놓치고 격가지만 보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했다 어쨌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뭐 후진국에 있는 집권자 중에 독재 안 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짧은 시간 안에 우리나라를 근대화시키고 산업화시켰다, 이것은 높은 평가를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데 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평가를 안 하고 뭐 독재를 했다느니 일제시대 때 뭐 일본 육사 출신이라느니 이런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참 한심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제가 오늘 그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사주는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만든 영상이 있어요. 그 12.6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하고 김재규 그리고 차지철 이 사람들의 운세를 분석한 내용이 있습니다. 재밌으니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의 이제 사주를 딱 보시면서 아, 이 사람은 재벌이니까 재물운이 좋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희 회장은 재벌로 태어나신 거잖아요. 이병철 회장님 자제분으로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돈이 많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재벌 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재물운이 좋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분은 그냥 태어나면서 재벌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벌 자녀 중에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이걸 보셔야지 이분이 재물운이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 곤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이병철 회장도 그렇고 이건희 회장도 그렇고 그 집안의 병력이 있죠. 심장이 약합니다. 이병철 회장도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건희 회장의 사주를 딱 봤을 때에는 3주만 봤을 때 목기운이 없습니다. 목기운이라는 것은 식신상간운에 해당이 되거든요. 건강운을 나타냅니다. 건강을 나타내는 목기운이 없으면서 반대로 관성운이 강해요. 건강을 나타내는 식신상간운이 없으면서 관성운이 강하니까 전형적인 건강을 조심해야 되는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80을 못 채웠잖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요즘 같은 때에는 80은 넘겨야 그래도 평균 이상으로 살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의료 시스템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세계적인 의사들이 이제 치료를 했을 텐데 이건희 회장님이 그 80을 넘기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몇 년 전서부터는 활동을 못 하셨잖아요. 그런 점을 봤을 때에는 건강이 안 좋은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주를 이렇게 봐갖고 이 사주가 식신상간운이 없으면서 관살이 강하다 이런 사주는 건강에 취약한 사주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봤을 때 여러 가지 그 목화토금수 오행이 있고 이것이 상징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뭐 재물운이라든가 뭐 배우자운이라든가 자식운이라든가 이런 걸 여러 가지를 보는데 사람들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워낙 고생하다 보니까 항상 보는 게 재물운이 어떠냐,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느냐 이것만 집중적으로 보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건강운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 며느리를 받는다 아니면은 사위를 받는다 그랬을 때 이렇게 사주 같은 걸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재물운이 좋다 뭐 이런 거보다는 우선 건강운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식신상간운이 없다 그러면서 관살이 되게 강하다 그랬을 경우에는 아 이게 건강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병력이 있는지 그리고 건강 상태는 어떤지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경우에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흘러가는 대운을 보셔가지고요. 대운이 뭐 40대라든가 50대라든가 60대라든가 이럴 때 특히 안 좋다. 그러면 그때를 잘 넘겨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술일주가 이건희 회장이 임술일주인데 고집이 아주 세다고 볼 수 있죠. 남한테 지기 싫어하고 고집이 센 일주예요. 그래서 삼성에서 항상 추구하는 게 1등주의잖아요. 1등주의. 뭐 제일모직이라는 회사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의지가 그런 오기가 세계적인 회사로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10월 26일로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날이고
그리고 어저께 이건희 회장이 또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제 1세대가 뭐 이병철 회장이나 정주영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2세대까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주영 회장님 그 자제분도 정몽구 회장님도 지금 나이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세대까지 이렇게 세상을 떠나고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세상도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 3세대라고 볼 수 있고, 결국 1세대가 이루어 놓은 그런 업적 위에서 우리가 이제 많은 것을 이루어내고 혜택을 받고 있는데, 지금 우리 세대가 이 세상을 더욱더 발전시켜야 되고, 그리고 지나간 과거를 좀 정확히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각자들이 있었다는 거, 그 사람들 덕분에 북한과는 반대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그 세계적인 선진국이 됐다는 것, 이 점을 좀 자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 북한에 태어나지 않은 게 진짜 다행이다,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해요. 그 깜깜한 그 북한의 그 지도를 보면서, 내가 북한에 태어났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아침에 차를 타고 가면서 여러분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앞으로 뭐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병철 회장이나 이건희 회장 같은 이런 분들이 또 계속 많이 나타나갖고 우리나라를 계속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교의 사주 드라이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